어제 이제 기자들이 그 답변서 보면서 이게 그 빵 터진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다. 참 그 모든 오늘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경향신문도 일면 톱 기사가 이겁니다. 조선은 물론 사이드 네, 상당히 톱입니다만 그 뭐 품이 있는 유머를 구사하셨는데요. 기자들이 아니, 많이 그럼 웃었어요. 굳이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1%를 계량해서 관여해도 그 질이 국정농단에 해당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진지하게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기 전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량해서 1% 미만이라고 하는지 예. 지금 사실 그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 문제, 뭐 외교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다 그 국정농단이 돼 있고 한 것을 가지고 1%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하여튼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는 해도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그 국민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요. 네. 그때 국민이 99%만 준 것도 아니고 네. 100%를 주지만 3%는 누구 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이 준 권리는 정말 불가분하게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참 아니, 어디서부터 죄송해요. 시작해야 아니, 그러니까 될지 자꾸 모르겠습니다.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이없는 예.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이제 그 실소를 먹게 되는데요. 자꾸 웃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웃음이 나와서요. 아마 예. 추측하면은 네. 이제 탄핵 사유가 되려면은 단순히 아주 사소한 법 위반만으로는 안 되고 중대해야 된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네. 정말 어떤 헌법학자도 오늘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말씀하셨지만 네. 헌법 재판에 대해서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누구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연좌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기자들이 예. 좀 황당했어요.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친족 관계라는 거냐? 그렇죠. 그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네? 그러니까 원자재.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잘못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다. 네.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 네. 그래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뭐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합시다. 검찰은 공범이라고 피의자로 입건을 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되는 건데 연좌제라는 것은 실제로 공범이 아니고 그 일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렇습니다. 거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친척 중에 무슨 월북한 사람이 맞아요. 있다거나 하면은 네. 공무원이 못 사실 맞아요. 연좌제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함부로 써도 되는지 제가 화가 날 정도인데 네. 이게 지금 탄핵 소추한 저희 국회에서 주장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했다. 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잘못은 없지만 그 측근인 최순실 씨가 잘못을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처럼 써놨거든요. 네. 이거는 법과대학 시험에서 보더라도 감점 사유라고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서요. 주장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엉뚱한 반박을 써놓은 거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용어고 예, 그 한 분이라 만약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이걸 쓰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민정수석실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연좌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대한 변호사가 봤더라면 뭐 이건 뺐을까요? 글쎄요, 뭐 조대한 변호사님도 예. 근데 뭐 다른 분들도 참 다들 변호사신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납득이 네. 안 가네요. 지금 뭐 법과대학 시험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더 예.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좌제로 1970년대 이른바 낙인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여기다 많이 갖다 계시죠.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부를 하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주 특히 그런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은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네, 그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들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그 많은 언론들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전부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언론인들이 보기에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데.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론인들 상대로 아니면 그 제보자란 언론에 얘기를 한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제기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선 부장님도 기자시지만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해서 언론에 나는 그렇습니다. 거지. 네. 그냥 개인 일기장에 이런 거 같다고 적어놓은 게 아닌데. 네. 이걸 이렇게 폐마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기사가 이제 기사 내용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검찰의 그 수사와 기소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 것인데. 네. 네. 물론 평가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입증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차피 이 탄핵 소추를 한 국회에 대해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이상의 의미를 못 갖기 때문에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지금 현재 그 진행 중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 여부를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게 사실관계 입증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른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거지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첫째로 무식한 거고요. 무식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소송 기술상도 대단히 잘못된 게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정조사하고 특검 수사가 다 밝힌 다음에 거기 따라가면 되지 않냐. 이건 말하자면 변호사로서는 참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한테 당신들은 이 다른 그러니까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하는 결론에 따라가야지 당신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법정에서 이런 주장하면 혼날 수도 있는 주장이니까 대단히 안 현명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면을 보면은 국정조사나 이런 거 끝나고 무죄 추정 원칙대로를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깨지려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됩니다. 보통 이러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헌법상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임기가 5년인데 한 임기가 1, 2년 남았을 때는 형사재판 자체가 안 끝나기 때문에 그럼 범죄를 안 저지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가지고 탄핵이 파면될 수가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주장.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쪽에서 이제 답변서를 냈지 않습니까? 답변서. 검찰에서 이제 이렇게 공소장을 내니까 이번에는 우리 입장이라고 답변서를 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게 허술하다. 이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한 거냐 이런 평들이 있긴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짚어주십시오.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즉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파면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징계 책임을 묻는 절차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형사재판은 이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고도의 입증 책임을 요하는 그러한 재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러한 탄핵 심판이라는 일종의 징계 절차의 답변서에 형사재판 이 답변서를 제출한 그러한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겠느냐. 탄핵 심판 그 답변서로 형사재판 답변서를 내는 그러한 엉뚱한 그러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처럼 끌고 가겠다. 형사재판처럼 끌고 가면 심리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의도를 읽힙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작성했다는 거로 보시는 거죠? 예,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를 묻고 있는데 뭐 그때 얼마 썼어 뭐 이런 거 따지는 방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고 한 거냐라고 처음에 의심이 바보 같다 허술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을 끌 의도해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거론된 그 언론에서 많이 거론한 문구 중에 하나가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개입 정도는 1%도 안 된다. 이 문구도 많이 거론됐어요. 예. 이걸 이제 한쪽에서는 1%라도 됐으면 이건 뭐 사실상 탄핵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형사재판상에서 보자면 형량이 굉장히 적다. 예. 100%가 아니라 1%밖에 안 된다고 하면 형량이 적다는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는 한 1%라도 하면 이건 자격이 없는 거지. 이렇게 따질 수 있다고 또 하는데 교수님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1%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유죄가 되더라도 양형에 그 처벌 수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징계 책임을 묻는 탄핵 재판에서는 1%가 아니라 0.001%라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개입했고 대통령이 이를 허용했다면 대통령 자신이 헌법 1조의 국민주권 원리와 헌법 67조의 대의제 원리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음을 답변서에서 스스로 자백한 부분이라고까지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꼭 눈여겨봐둬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을 끌 목적으로 형사재판처럼 논리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설득이 돼가지고 이거 1%도 안 되는 거잖아. 자기가 빠진 주장을 한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이해가 갔고요. 예.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거나 사람들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라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이 한 모든 행위를 피청구인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간 거는 이제 제가 좀 법률 용어를 부드럽게 이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좀 바꿔서. 예. 최순실과 친하다고 전부 다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묻는 게 이게 연좌제 금지 아니냐. 정황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의아한 문구였어요. 예. 이게 맞는 주장입니까? 법적으로? 답변서 내용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황당한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 13조 3항은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연좌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연좌제는 저도 가족일 경우에 쓰는 용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최순실이 그럼 대통령의 친족이란 말이냐라는 반박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것은 본 탄핵 소추의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최순실의 비리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통과시킨 그 탄핵 소추서에 적힌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관한 것들입니다. 최순실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최순실의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문구를 넣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앞에 것들은 이해가 갔거든요. 예를 들어 시간을 끌려고 한다. 근데 그 논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1%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거꾸로 이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자격 유무를 따질 때는 문제가 되는 1%를 주장하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연좌제는 무슨 이유에서 넣었을까요, 이게? 이번에 그 국정농단 비리는 순수히 최순실의 비리인 것이고 아하.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해가 안 가는 문구인 거죠, 이게? 예, 가장 황당한 부분입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모르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되는지 제가 화가 날 정도인데 네. 이게 지금 탄핵 소추한 저희 국회에서 주장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했다. 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잘못은 없지만 그 측근인 최순실 씨가 잘못을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처럼 써놨거든요. 네. 이거는 법과대학 시험에서 보더라도 감점 사유라고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서요. 주장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엉뚱한 반박을 써놓은 거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용어고 예, 그 한 분이라 만약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이걸 쓰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민정수석실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연좌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대한 변호사가 봤더라면 뭐 이런 텐트는 해도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국민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요. 네. 그때 국민이 99%만 준 것도 아니고 네. 100%를 주지만 3%는 누구 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이 준 권리는 정말 불가분하게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그러니까 될지 자꾸 모르겠어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이없는 예.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이제 그 실소를 먹게 되는데요. 자꾸 웃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웃음이 나와서 아마 예. 추측하면은 네. 이제 탄핵 사유가 되려면은 단순히 아주 사소한 법 위반만으로는 안 되고 중대해야 된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네. 정말 어떤 헌법학자도 오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말씀하셨지만 네. 헌법재판에 대해서 조금의 뺐을까요? 글쎄요, 조대한 변호사님도 예. 근데 다른 분들도 참 다들 변호사신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납득이 네. 안 가네요. 지금 법과대학 시험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더 네.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좌제로 1970년대 이른바 낙인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여기다 많이 계시죠.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부를 하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주 특히 그런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은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네,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들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전부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언론인들이 보기에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데 상식이라도 있는 누구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연좌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기자들이 좀 황당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친족 관계라는 거냐? 그렇죠. 그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왜? 그러니까 연좌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잘못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다. 네.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 네. 그래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합시다. 검찰은 공범이라고 피의자로 입건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되는 건데 연좌제라는 것은 실제로 공범이 아니고 그 일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친척 중에 무슨 북한 사람이 맞아요. 있다거나 하면은 네. 공무원이 못 돼. 사실 연좌제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써. 어제 이제 기자들이 답변서 보면서 이게 빵 터진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다. 오늘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경향신문도 일면 톱 기사가 이겁니다. 조선은 물론 사이드 톱입니다만. 상당히 품위 있는 유머를 구사하셨는데요.
기자들이 아니, 많이 그럼 웃었어요. 네. 굳이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1%를 개량해서 관여해도 그 질이 국정농단에 해당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진지하게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기 전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개량해서 1% 미만이라고 하는지 예. 지금 사실 그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 문제, 뭐 외교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다 그 국정농단이 돼 있고 한 것을 가지고 1%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하여튼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